네, 안녕하세요. 라드금 치원 뉴스라인 2월 2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금천구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금천구 병설 유치원 중에 하나에서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이상한 물질을 넣었다는 그런 뉴스를 작년에 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일이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천구 국민청원에는 금천구 병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 물질을 먹인 특수반 선생님에게 파면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것이 1월 27일 날 올라왔습니다. 지금 오늘이 2월 2일이니까 5일 정도 지났는데요. 33,000명이 좀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 청원을 올리신 분은 피해 아동이 총 1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5세, 6세, 7세에 해당하는 아이고요. 총 17명이 피해를 당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좀 나타났는가 부분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좀 아이들 먹는 급식에 어떤 걸 뿌리는 것을 봤다 하면서 해당 유치원 측에서 부모들에게 긴급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측은 1월 16일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교사는 1월 17일 다음날까지 출근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이 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결과 분석한 결과 11월 달에만 수차례 이런 범행들이 반복됐다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청원자는 일단 전에도 이 해당 교사가 이상한 행동을 좀 많이 보였다라고 좀 증언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유치원에서 좀 비슷한 시기에 물건들이 많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교사가 그 텀블러가 없어져서 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 교사가 그 텀블러에 이상한 걸 넣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교사의 서랍에서 8개의 물병이 좀 발견됐고요. 그 중에서 7개의 물병, 약병과 그리고 텀블러에 있었던 물질을 국가수에서 검사를 했고 목의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성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먹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당 영상을 분석했을 때 교사가 물질을 넣은 날 아이는 가려움증에 호소한다거나 가려움증으로 병원에 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넘게 또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복통을 호소하고 아니면은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의 11월 달에 발견됐으니까 한 달이 지나서 12월 정도에 아이들이 혈액 검사를 진행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알러지 수치가 그 급식을 먹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최대 14배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좀 학부모들은 단순히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겠다는 하면서 좀 기나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고 좀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병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국공립 기관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믿고 이런 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가라는 좀 하소연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 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반드시 파면되어서 다시는 교직에 설 수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조치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단순히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린이 아동학대 문제들이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가 금천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시설인데요. 이것이 휴머노이드 창업 지원 허브입니다. 지금 금천구청장 유성훈 청장이 좀 관계 시설을 좀 시찰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휴머노이드 창업 지원 허브 센터, 그리고 이거는 GBT 컬처 창업센터입니다. 보시면은 미용 관련된 시설들이 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금천 영상미디어 창업센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상 제작 장비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이 공간을 좀 소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까지 공간이 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개방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시설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지금 측근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시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1월 14일 날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공고가 났고 지능형 로봇 특화형 지벨리 창업 지원 허브 구축 사업 추진 계획으로 금천구가 중기부에 올립니다. 그리고 중기부는 국고 24억 5천만 원을 좀 내리고요. 그리고 금천구가 구빌 10억 5천만 원 해서 총 3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와 금천구는 6월 29일, 작년 6월 29일 아까의 세 개 센터를 수행할 세 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완료해서 12월 31일 유성구청장이 세 개의 시설을 시찰을 한 건데요. 일단 뭐가 문제냐라는 부분을 돌아보면 일단 협약 기관들이 휴머노이드 창업지원센터는 한국 휴머노이드 사업 협동조합이 수행 기관이 됩니다. 18억 2천만 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주뷰티 컬처 창업센터는 주뷰티 컬처센터 협동조합이 수행 기관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10억 9,600만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천 영상미디어 창업센터는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 협약 대상이고요. 6억 200만 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측근 사업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문제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일단은 협약일이 6월 29일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관들의 창립 일자가 그 시기와 비슷합니다. 휴머노이드 사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4월 3일 창립을 했고요. 주뷰티 컬처센터 협동조합은 6월 12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어야 2달 정도 전에 창립된 곳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세 살펴보면 주뷰티 컬처센터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이 협동조합은 기업과 일반 개인이 모여있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식회사 F가 그 이사장인데요. 이 F의 대표가 바로 이모 씨인데, 이모 씨가 유성원 금천구청장이 후보 시절 그 후원회가 있었고요.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인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과연 전문적인 업체인가? 라는 걸 따져보면은요. 2018년 9월에 자본금 2천만 원으로 설립되었고요. 설립 당시에는 매트를 수출하는 매트 수출업을 주 사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2020년 2월 27일 갑자기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개발 그리고 제조 및 도소매업과 화장품 개발로 등기를 변경을 하고요. 자본금도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측근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사단법인 따뜻한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10월달 우리 동네 키움센터 위탁받는 과정에서 측근에 대한 혜택이 아닌가라는 것이 구의에서 지적이 됐는데요. 강수정 구의원이 질의한 바 있고 금천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정말 사실무근이니까 보면은요. 이사가 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사 3명이 있는데요. 이사 기억씨는 유성원 구청장이 후보 시절 수행을 맡으신 인물입니다. 그리고 임기 초기에 비서실장이 되기 전에 그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이사 니은 씨는 유성원 구청장이 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모 중학교의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디귿 씨는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위원회 그 상임위원회 간부를 좀 맡고 있고요. 이사장을 맡고 있는 모 씨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고 현재도 유성구청장 밴드를 해서 좀 또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따뜻한 동행이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활동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상당히 굵직굵직합니다. 18억, 10억, 6억의 사업들인데 이 사업을 하는데 공개 입찰도 없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3개가 협약기간은 2020년 작년 7월 1일부터 앞으로 5년간입니다. 2025년 6월 25일까지 5년간 진행이 되는데요. 중기부는 이 국비 예산을 쓰는데 몇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첫 번째로는 구청이 소유하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구청이 관리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WB센터 우리은행이 건물을 짓고 거기에 한 개층을 기부 체납한 공간입니다. 그
그 공간이 WB센터고요. 그리고 기업 시민청 마찬가지로 가산 하일 마리오 건너편에 있죠. 가산 하일의 한 개층은 지금 기업 시민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라온 어린이집의 공간입니다. 이것도 3공단에 좀 위치해 있는 거고요. 현재는 현재는 폐원됐죠. 폐원됐고 그 자리를 일자리 주식회사와 지금 영상미디어 창업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장비 구축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요거는 5년 동안 이 협약기관들이 운영하지만은 소유권은 구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금천구의 소유한 장비라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탁 건물을 짓고 어떤 센터를 짓는다 하면은 그 건물에 일단 구가 먼저 짓습니다. 구가 뭐 소방공사 누구, 골조공사는 누구, 전기공사는 누구 이런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하고요. 그 공사를 완료되면 또 이 건물을 이걸 운영할 위탁체를 다시 모집합니다. 심의 절차가 또 있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운영할 그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창업 활성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함께 논의를 했고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올린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부분으로 그 협회에서 올렸는데 중기부에서 이게 지금 그 협회가 지금 이 취지 창업노이드, 휴머노이드와 맞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협동조합으로 올릴 것을 컨설팅을 했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휴머노이드 협동조합이고요. 그 나머지 두 개 사업은 또 어떻게 된 거냐 부분에서는 일단은 사업 수행 기관으로 해서 지정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할까 쭉 알아보다가 일단 금천구에 그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있고 또 금천구 그 과가 알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좀 이렇게 문의해서 이런 사업 좋겠다 저런 사업 좋겠다 해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좀 답인데요.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공사를 하고 그리고 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위탁체 두 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공사 같은 과정도 지금 공사와 운영을 지금 같이 통으로 좀 진행되는 건데요. 구청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전문성이 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행 기관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넘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택까지와 사업 방식과는 많이 다르지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왜 이거를 공개 모집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인데 이 사업 제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입찰 정보,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입찰 정보를 살피게 됩니다. 아니면 금천구 홈페이지나 이런 공고를 통해서 무슨 공사가 있구나, 아니면 어떤 위탁체를 모집하고 있다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제안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거 제안된 것을 공식적인 그 심의기관을 통해서 이걸 심의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기업들, 전문적인 단체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런 협업을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서 문의해서 아름아름해서 이 제안을 하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 기회마저도 박탈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주변에 이런 사업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행정 주변에 구청장 주변에 돌아가는 일을 알고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었던 사업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좀 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주민이 칼에 찔렸는데요. 1월 7일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독산동 대형마트에서 만들어진 사고고요. A씨는 지하주차장에서 소변을 좀 봤고요. 이걸 제지하는 B씨하고 가족이 제지하자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도 크게 좀 다쳐 상황이고요. A씨는 50대 남성이고 이제 살인미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사고고 이런 좀 치안에 대해서 좀 경찰과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인데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사적 모임 5 이상 금지를 2월 14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 연휴가 끝나는 시점인데요.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만들어지고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2월 1일 어제부터 다시 또 300명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세균 총리는 어제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이 되면 조치 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열어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금지에 대해서 좀 지켜낼 필요가 있고요. 방역 수칙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달라지는 금천 생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공사하는 거 다 아시죠? 완공이 올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9월 정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왕복 4차로, 현재도 왕복 4차로죠. 이것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서 왕복 4차로로 운행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상부, 현재의 지금 서부 간선도로는 일반 도로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도 만약 착공 완공이 되면 지금 지하도로가 완공이 된 이후에 실시 설계 등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이 아니고 일단은 올해는 아마 그 설계에 들어가는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독산호 지중화 사업이 1단계, 2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1단계는 지금 법원단지 부근이었습니다. 그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법원단지까지를 작년에 1단계로 진행이 됐고요. 올해는 그 부지부터 남부여성발전센터 그 고기부터 정운단지까지 2단계로 진행됩니다. 지중화 사업 작년에 보시면 땅을 많이 이렇게 파가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많이 좀 불편하실 텐데요. 작년에 파고 작년에 거기다 매설을 좀 했고요. 올해는 그 매설된 전력선과 지금 그 각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는 언제까지 전봇대로 진입했었는데 이것을 지하로 인입하는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로 각 건물들로 공사 그 전기 진입이 다 완료되면 그때 전봇대를 철거하는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이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 그 전봇대가 철거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밑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도 정운단지 부근은 좀 이렇게 좀 공사가 계속 진행될 부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천형 과학관이 지금 조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무한상상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하 1층에는 영상 스튜디오가 좀 만들어지고요. 집중 랩실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상 1층에는 레이저 커터실과 목공 관련된 그 공사 들어가고요. 지상 2층은 스마트 스페이스라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AR, VR 체험실 들어가고요. 지상 3층 같은 경우는 강의실, 그리고 3D 교육실, 그리고 지상 4층은 봉제 공방이 있습니다. 현재도 무항상 스페이스는 봉제와 목공 그리고 AR, VR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지하 1층이 좀 바뀌는데요. 현재 지하 1층은 지금 금천 적십자 협회가 도시락 반찬을 만들기 위한 식당으로 주방으로 좀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 도시락 반찬으로 지금 이렇게 배달을 좀 해서 우리 착해드리게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렇게 좀 바뀐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6월 정도에 개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이거 서부간선 소식인데요. 이거는 중복됐네요. 그리고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독산역 옆에 지금 독산동 기업형 임대주택 롯데캐슬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 안에 문화공원 내에 위치해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청소년의 교육, 문화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 대관까지 진행합니다. 독산 삼동에 보면은 꿈꾸는 나무라는 것이 있는 청소년 카페가 있는데요. 그거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금천구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단체를 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청소년 교육이나 청소년과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은 단체 있으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월 2일 뉴스 자연인을 전해드렸고요. 저는 라디오 금천의 이성우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에는 김호경, 신소돈 PD가 함께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듭니다. 감사합니다.